거리대도 마찬가지. 거리대에서도 아직까지 빛이 세고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자칫 입에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거, 뿌리를 많이 건드린 거는 뿌리 가볍게 적실 정도, 분갈이를 뭐 봄에 했다, 지난 가을에 했다, 그런 애들은 흠뻑 주셔도 장미가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여름하고 겨울은 살짝 갈색으로 탄력 강도가 10 이상입니다. 요것도 뿌리를 제가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뿌리 적실만큼만 주는 21, 22, 23, 24, 5년 차죠. 분갈이 안 하고. 얘는 최근에 이제 이상하게 껍데기를 벗겼더니 막 이거 얘도 얼굴 하나였어요. 5년 전에는. 여기 45도랑 저쪽은 30몇 도죠. 근데 여기가 상태가 더 좋아. 이불을 안 하고 그냥 차강망망한 데가 상태가 더 좋아요. 이건 제가 조금 내년하고 내후년에 데이터 좀 한번 뽑아 볼게요. 제가 응애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저 상태 어때요? 이게 그때 청불 2번 친 거거든요. 청불 2번 치고 요게 애들이 지금 반짝반짝하죠. 그러면 장마 구간까지 애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열대야가 시작이 되면서 애들이 맛이 갔죠. 응답은 없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기준은 똑같다. 연어가 올라오는 때도 똑같다. 두둥. 24년 9월 23일 멋지죠? 뽀니네 집 대빵이 염자가 반겨주는 아침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오전에 북작북작 간만에 언니 아들도 와고 입 다 따고 손님들도 오시고 조금 정신이 살짝 없었는데 지금은 살짝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아침에 사실 영상을 찍었었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그런데 와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잠깐 찍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스팀 위에 애니뱀지를 타서 얘가 6월 달에 제가 뿌리를 많이 건드린 염자거든요. 요거 애들 주고 매장동하고 전체 뭐 다 좋지만 나머지 애들도 흠뻑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주의하실 거, 일단 차강 아직도 빛은 셉니다. 개인하우스나 키핑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늘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거리대도 마찬가지. 거리대에서도 아직까지 빛이 세고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자칫 입에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거. 어제 제가 빼먹고서 뮤스막을 안 넣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고여 있네. 뮤스막을 섞으시면 확실히 흡수율이 좋아서 보이는 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여기 햇빛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여 있네요. 이게 이제 강강을 받으면 일소피해 화상으로 갈 수도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약해라고 하는. 하지만 약해는 조금 이제 영양제나 뭐 그런 애들한테 좀 미안하고 화상입니다. 일소피해. 그래서 차강을 하시는 게 좋다. 가벼운 차강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해가 질 때 살포하시면 좋습니다. 뿌리를 많이 건드린 거는 뿌리 가볍게 적실 정도, 분갈이를 뭐 봄에 했다, 지난 가을에 했다, 그런 애들은 흠뻑 주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온도 제가 날씨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흠뻑 하시면 좋습니다. 장미가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야는 예전에 겁내 난리였죠. 레드 다이아몬드 이게 진퉁인데 요즘 그나마 좀 저렴해져서 얘는 뿌리를 완전히 제가 커팅하고 퐁당퐁당하고 여름에 탁 올려놓은 거라 올 여름 너무 더워서 물을 거의 안 줬죠. 이제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애들 흠뻑 줬고요. 올해 제가 칼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제 기억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알맹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되게 고온이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의 와, 그게 희한하네. 분갈이 한 지도 이게 뭐 그렇다고 중간에 분갈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더 한 2년 3년 비교군을 좀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칼슘을 활용했을 때랑 한번 제가 데이터가 나올라는 모르겠는데, 뭐 과학적으로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꼈을 때. 근데 올해를 보면은 얘나 다른 애들도 그렇고 이파리나 열화 현상이 좀 줄었어요, 고온기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 주관적인 거라 나중에 한번 비교기를 수년 동안 뭐 하루 이틀 뭐 1, 2년 해서 안 됩니다. 최하 3년 이상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고 한번 경과가 눈에 보이는 경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기란, 겁내게 왕대품 녹기란이 아주 잘 크고 있다는 거. 얘도 어저께 적셔줬습니다. 그제 라이브 때 말씀드린 댄섬 얘네도 충분히 적셔졌고. 아이고야, 떨어질 뻔했다.
엊그제 라이브 때 제가 보여드렸죠? 미니 한 1cm, 0.5cm 정도 흙이 들어가는 그런 작은 분의 댄섬입니다. 얘들 상태 좋죠? 댄섬은 살짝 갈색으로 키우세요. 이걸 뭐 동형종으로 굳이 구별하지 마시고, 제가 춘추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름하고 겨울은 살짝 갈색으로 쉬었다 가는 그런 기준으로 키우시고, 실제로 이거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름 되면은 애들이 살짝 숨이 죽어요. 숨이 죽는다는 표현이 좀 맞아요. 숨이 죽어. 살짝 애들이 처지죠. 겨울도 마찬가지. 5도 이하면은 물을 조금 굶기셔야 돼. 꽃도 보시려면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봄, 가을에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탱탱하게. 저희는 이렇게 낮은 분에서 애를 키워도 애들이 바닥바닥 서서 좋습니다. 이파리 상태가 아주 건강합니다. 당임금도 파다다다다닥 막 날아갈 것 같은 볼록볼록 이러다가 천천히 이제 색감이 나면서 이뻐지죠. 성장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성장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초대빵이 당임금입니다. 축구공 따지면 하나, 둘, 한 축구공 5개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될 겁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이쪽에 두들레아는 아까 말씀드렸나?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제가 그저께 뿌리를 다 건드려 놨어요. 이쪽 애들도 공간이 많이 빠졌네. 채워놔야 되겠네. 예전에 이쪽 라인을 맨날 태워 먹었거든요. 하늘이 저희는 빵꾸난 저기라 35% 차광막을 아예 부착을 해놨더니, 다행히 직강이 들어와서 살짝 삐들한 애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아. 이거는 옆에 이제 새끼 잔뜩 따라서 이쪽이 더 그런 것 같네요. 아주 탄력 강도가 10 이상입니다. 빵빵빵빵. 어제 좀 제가 흠뻑 줬어요. 엊그제 라이브 때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 미드스쿨 저랑 동창이신 분 25회 홍매야. 제가 이 홍매야를 찍으면서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던, 뭐라 그랬더라? 사위하고 며느리라 그랬나? 사위하고 며느리가 손을 잡고 인사드리러 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와서 여기 지금 지탱이 되어 있습니다. 세트 상품. 요것도 뿌리를 제가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뿌리 적실만큼만 주는 거예요. 뿌리 적실만큼. 흠뻑 주게 되면, 뿌리가 없는데 흠뻑 주게 되면 이 안에 적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체. 특히 롱분 같은 경우. 그러면 아무래도 숙주감이 오래 가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좀 지나면 감으로 느낍니다. 뭐 공식이 아니고 감으로 느끼시니까 적당히 조금씩 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널어서 키웠다가 심은 지 1년 6개월 정도 됐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자란 홍매화. 뒤쪽에 뿌리 없이, 얘네들은 제가 내년 봄하고 여름 사이를 생각하고 들여온 거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정상적으로 이뻐지는 그 구간에 판매를 하려고. 얘도 이제 실뿌리 살짝 내린 애가 있고 안 내린 애가 있거든요. 살짝 한 2mm 밀었죠. 이제 슬슬 더 밀을 건데, 이럴 때 스티뮤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더 도움이 돼요. 그거는 뿌리랑 세입 세포 분야라는 직접적인 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조 추출물이라 가끔씩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분갈이를 하거나 그럴 때 한 2주 간격 2회 그 정도, 또는 한 번 그렇게 해주시면은 무난합니다. 두둥, 얘는 미니 염자인데 저 뒤에 있는 애는 엄청난 대형 염자고요. 보통 이제 미니 염자라고 칭하는 건데, 얘도 나이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얘도 아마 제가 추정도 못 하는데, 나이 먹은 애 데리고 와서 그때 제가 몇 년 키우다가 모양을 다시 잡았죠. 우리 왜 저쪽에 가로수 막 이렇게 자를 때 그런 것처럼 난도질 했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머리숱 좀 많게 하려고, 머리숱을 채우려고 V자 수형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탄력 강도가 겁내 깡깡합니다. 10, 탄력 강도 10. 이쪽에 애들도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요 줄리아, 저랑 나이 오래한 애라고 말씀드렸죠. 한 15년 이상 옛날 수입 초창기 때부터 해서 들어왔던 애. 그거고, 어느 정도의 반점은 있는데 얘가 너무 이제 노화가 됐으니까
풀인류가 약간 여름에 그런 것도 일부 있어요. 일부 뭐 바이러스 비슷하게 막 정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뭐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는데, 근데 또 고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시즌에는 병보다는 약간 장애에 더 가까운 장애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속살은 좀 깨끗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좀 있으면 뭐 이렇게 또 잘 준비하겠지만, 얘네들도 흠뻑 좋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 엊그저께 질문은 이제 다 못 보니까 몇 군데 넘어간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영양 어떻게 주냐. 새끼 손톱이거든요. 새끼 손톱 비교해 보시면 얘가 3두였어요. 지금 20, 21, 22, 23, 24, 5년 차죠. 분갈이 안 하고. 얘는 최근에 이제 이상하게 껍데기를 벗겼더니 막 이거 탈피가 시작이 되네. 아무튼 작잖아요. 작으니까 물을 줄 때는 제대로 흠뻑 주고요. 영양, 즉 액비, 칼슘, 애니멤지나 애니밀칠 또는 스티미오 가끔 줄 때 제대로 흠뻑 주죠. 그래서 요 안에 최대한 공급이 되게. 그런데 제한적이라 그렇다고 되게 적극적으로는 안 해요. 줄 때 제대로 준다.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준다. 그러면 새끼도 계속 낳고 잘 자란다. 얘네들도 그때쯤에 같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콩부는 요 정도고요. 얘는 완전 콩입니다. 보시면 훨씬 더 작죠? 얘도 작은 건데 낮고 얘는 더 작아요. 엄지손톱 아주 탱탱하게. 얘도 얼굴 하나였어요. 5년 전에는 얼굴 하나. 근데 제가 콩분에 심을 때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뿌리를 좀 아작을 내는 편이죠. 요거 미니벨금 다부 언니가 오셨을 때 말갈이 했던 거, 커팅해서 꼽았던 거. 의외로 미니벨금이 요번에도 몸살도 거의 안 하고 괜찮게 잘 자랐습니다. 요거 까먹었더라고 보니까. 꽂은 거예요. 꽃꽂이. 물 이렇게 흐르듯. 요거는 인스타에 해외에 보면은 많아요. 이거 해외 영상 보면은 만드는 방법 중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얘도 빵빵해졌다. 엊그제 이틀 전만 해도 좀 삐리삐리했는데 와, 그 하루 만에. 그러니까 2515는 법칙을 무시를 못합니다. 환경 조건은 다 달라도 원칙은 불변이죠. 생육 기간, 생육 온도 2515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은 다르고 본인들이 키우는 방법도 다르고 자재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2515는 불변입니다. 아까 언니 아들 여기도 이제 흠뻑 줬거든요. 근데 뒤에도 최대한 많이 줬는데 여기 이제 벽돌이라 뒤까지 못 가니까 언니 아들이 저거 뭐 하루 만에 정리도 못하고 그래서 깔끔해졌네. 빵꾸가 몇 개 없는 거 보니까 죽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소리죠. 이 45도 하우스에서. 그래서 저쪽 건너편 재배동은 제가 엊그저께도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흰색 부직포를 덮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45도랑 저쪽은 30몇 도죠. 근데 여기가 상태가 더 좋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불을 안 하고 그냥 차강망망한 데가 상태가 더 좋아요. 이건 제가 조금 내년하고 내후년에 데이터 좀 한번 뽑아 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일단 원인이 있어. 부직포가 있으니까 그때 라이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직포가 쳐 있으니까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면 상대적으로 낮에 물을 키핑장 와서 불쌍하니까 흠뻑 주게 돼요. 자주 주게 되고. 근데 새벽 온도는 제가 새벽 온도에 캠형 식물은 그 이산화탄 흡수를 하더라도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증산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자라는 건데 새벽 온도는 동일하잖아요. 부직포를 어차피 저녁에는 걷고 차광막도 걷고 새벽의 온도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여기랑 저기랑 저기 재배동하고 여기는 매장동은 새벽 온도는 동일해. 그런데 결과로 보면 저쪽도 뭐 크게 저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쪽 애들이 뜨거운 애들이 오히려 상태가 더 좋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워낙 더워서 저쪽 부직포를 좀 오래 가렸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닌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요 상태 애들 괜찮잖아요. 요 롱기시마 그때 우리 언니 아들 거 요게 한 4년 차 잠깐만 20 나 써 있는데 22년 22 23 24 이제 3년 차네 하고 저기 언니아가 저 롱기시마가 한 6년 7년 됐을 거예요. 이 언니아 아까 왔었는데
분갈이 안 하고 이제 귀찮으니까 저것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100% 저희도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저희도 여기서 심리적으로 이게 언니한테 안 오시면 제가 물을 주고 하긴 하는데, 저희 거는 물을 안 끊는데 심리적으로 언니 아들 거는 물을 끊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꼭 물 때문에 죽고 안 죽고 그건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부담이 가.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더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 접대 응애, 제가 응애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그 상태 어때요? 이게 그때 청불 2번 친 거거든요. 청불 2번 치고 요게 애들이 지금 반짝반짝하죠. 광이 잘 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응애가 해결이 된 거. 근데 응애 지금 친환경자재 살포할 때 제가 팁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쪽 거시기 언니야 건데, 요 두돌레아는 뽀은이네 거 교배종, 요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 요거는 파키피다. 요거를 제가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분을 너무 작게 쓰니까 애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요번에 다시 분갈이를 좀 해줬습니다. 내년에 좀 제대로 팔아먹으려고. 그럼 이제 5년차네. 5년차 4년차인가? 제 기억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5년이든 4년이든 뭐 요즘에 제가 받기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도 좋습니다. 밖에도 쌩쌩하고, 늦더위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막판에 그런 거고, 여기 잘 보시면 5월 달에 이쪽은 2번 배합토, 전부 다 2번 배합토로 전부 다 분갈이를 해서 꺼내놓고 5월 달에 하자마자 바로 비 맞고, 원래 보통은 뭐 분갈이하고 비 맞추지 않죠. 근데 다 비 맞추고 그렇게 여름을 난 애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장마 구간까지 애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장마가 딱 끝나고 열대야 때 무차강으로 했으니까 열대야가 시작이 되면서 애들이 맛이 갔죠. 그래서 다육식물의 제일 안 좋은 구간이 열대야입니다. 한겨울도 마찬가지고, 물론 한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를 잡아주죠. 난방을 할 수도 있고, 뭐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고, 0도 전후로 최하 관리를 보통은 하는데, 그 구간을 제외하고 다육식물이 장마 기간에도 물론 힘들지만,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장마보다는 열대야 구간, 땡볕진 구간이 더 힘들다. 그러니 2515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그 기준이에요, 기준. 2515에서 많이 벗어나는 구간이 오래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호흡량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물 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주시는 게 더 안전한 그런 방법이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에서 물 세려 맞고 여기 다 살았지 않느냐, 밖에서 그냥 풀 노숙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게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태가 괜찮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제가 만약에 비 적당히 맞추고 차강을 하고 했으면 거의 다 살아남고 더 깨끗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안에 있는 애처럼. 얘 봐봐요. 잘 나가다가 최근에 늦더위 때 비 온 것 때문에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은, 추석 이후까지 좀 미루신 분들은 뭐 큰 데미지 없이 잘 이렇게 됐었고, 좀 조바심에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해가 좀 다시 늦더위 때 생겨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분이 있고, 사장님 그냥 안 할 걸 해서 이제 폭망하신 분도 있는데, 하나의 다 과정이죠. 얘 라울 봐봐. 라울 봐봐, 라울 닭발. 장마까지 완벽했잖아요. 뜨거우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없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기준은 똑같다. 연어가 올라오는 때도 똑같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요즘 배합토 주문이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히트모스 가지고 배합토 만들 준비 생 노가다하러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